네, 우선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도 어떻게 바뀌는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또 알아야지만 고등학교까지 좀 대비가 되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고등국어를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그럼 너는 어떻게 준비했냐? 강의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재랑 과제집 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뭐 국어 강사 중에서 학벌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이제 경력도 좀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강의 이제 목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김종기 국어논술이라고 학원이라고 지금 사실 국어 학원 중에서는 좀 가장 좀 큰 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목동에서 제일 큰 학원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대치동에서도 제가 일했었는데 그 원장님 이름이 저랑 같았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오래 좀 일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주요 학군제에서는 다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분당에서 재수생들이랑 그다음에 고1, 고2, 고3 윈터랑 서머스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표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은 올해 여름 방학부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같이 이제 강의하다가 같이 이제 수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여름 방학부터 와서 지금 수업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뀌기 전입니다. 2015입니다. 바뀌기 전 2015고요. 기존의 국어가 공통과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으로 합법과정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언어는 계속해서 문법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제 2022가 그 어머니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부모님 생각했을 때는 2022 지금 연도가 벌써 2026년인데 근데 이게 교육과정 2022부터 이제 계획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교육과정은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일단은 국어가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로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화법과 언어. 방금 전에 보시면 이제 화법과 작문이었거든요. 근데 화법과 언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문학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빠졌죠? 매체가 빠졌습니다. 매체는 기존에 있던 뭐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글을 읽고 분석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순발력 테스트하는 문제였는데요.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결국에는 뭐에 더 힘을 실었냐면 결국 언어, 문법에 더 힘을 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과목,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공통국어 1이 1학기고요. 공통국어 2가 2학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되면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정문, 문학 중에서 주로 독서, 그다음에 문학 위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화법과 언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건 학교마다 조금 이제, 커리큘럼 우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고2 2학기 때 뭐 언어를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신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공통국어 1은요,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입니다. 현대문학, 현대문법. 그 다음에 공통국어 2. 2학기는요, 고전문학, 고전문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1학기 때는 현대문학, 현대문법을 배우고요. 이걸 바탕으로 2학기 때 고전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 잘 해놔야지만 2학기 때도 잘합니다. 현대문학, 고전문학. 기본적인 표현법을 현대문학 수업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고전문학은 해석하고 고어 읽는 방법.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부 마찬가지 중세국어로 배우는데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점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중세국어 수업할 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현대문법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법을 왜 정리하면 좋냐면요. 사실상 문학이나 제가 이제 이 평택 인근 지역들 학교 기출문제를 봤는데 문학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내기도 합니다. 혹은 모의고사를 내기도 하고요. 근데 문법은 똑같습니다. 법은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공부해두면요. 고등학교 가서 상대적으로 내가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음월의 변동 똑같이 나와요,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좀 튼튼히 해두면은 충분히 나중에 내신 가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문법이 튼튼해야지만 결국에는 독해력이 됩니다. 문법에서 문장의 구조 배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뭐 영어 뭐 오형식 배우듯이 국어도 문장 구조 파악하는 법을 배우면은 독해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필히 문법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작품을 좀 골고루 많이 좀 배워두면 좋은 게 결국에는 교과서에 없는 걸 학교에서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많은 작품을 좀 분석하고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개편안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요,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예비 고3들, 마지막 고3들은, 엄마 나 문법하기 싫어. 아빠 나 문법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화법과정만 하면 됩니다. 수능에서. 문법을 시험 안 봐도 됐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부터는 이제 문법이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탐이랑 과탐도 다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부량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러한 교육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이제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바꿀까? 저도 문과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청이 높은 그룹이 삼성전자죠. 그럼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럼 반도체 문과가 아니라 이과가 만들죠. 이번에 삼성이 임원진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 임원진을 지금 다 이과 출신으로 다 갈아엎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테슬라,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학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AI, 로봇.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입장에서도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교육과정도 바꿔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문과 성향의 친구들한테 조금 안 좋은 그러한 입시 제도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친구들도 과학이나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또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말씀을 좀 올려봅니다. 그래서 문법은 수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문법을 배우고요. 화법과 언어라고 해서 이 과목을 2학년 때 배울 수 있고 늦으면 고3 때 배웁니다. 그럼 사실상 학생이 스스로 공부 안 하다 보면은 이 문법의 공백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완벽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잡은 걸 통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스스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은 충분히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법은 진짜 제가 너무나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는 문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예시문항 분석했을 때는 뭐 구성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마찬가지 선택 과목이 없는 대신에 이제 문법이 공통이 됐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체가 빠진 거. 그래서 그거 말고는 큰 변화는 사실 국어는 없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는 출제범에서 제외됐다라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국어 가서 우리 학생이 정말로 이제 고득점을 하고 내신 1등급을 따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게 2028 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반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 잘하면 사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신을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어휘입니다. 어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제가 사실 이제 수업한 지 이제 강사로 한 지 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뭐 그 전에 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계속 매년 질문했어요. 뭘 질문했냐면은 삼국지 읽어봤니? 삼국지 읽어봤니? 질문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읽었다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최근엔 전멸이에요, 전멸. 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영상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책을 읽을 기회도 없고요.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부족해요.
사실 어휘력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읽으면 사실 저절로 약간 좀 생겨나거든요. 이게 모국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저절로 사실 어휘력이 쌓여요. 근데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어휘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스스로 어휘를 공부하고 외울 수 있게 제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어휘는 혹시라도 학원 안 보내시더라도 따로 어휘책 시중에도 많거든요, 서점에. 그래서 조금 강제로라도 좀 외우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외워둬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혹시라도 어휘 때문에 그 어휘 모르면요 고등학교 내신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 어휘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어휘 외워야 돼요. 상당히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과목 다 해야 되는데 나만 국어에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은 그럼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놓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휘는 철저하게 좀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문학작품인데요. 이제 커리큘럼 말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상당히 높은 훌륭한 상당히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문화작품 이해력을 높이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 가서 배울 작품들을 미리 좀 배워두면은 고등학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면은 학교별로 이제 교과서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럼 출판사에서 그 교과서 관련된 자습서 참고서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작품들을 미리 좀 읽게 하시면은 학생들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보는 게 확실히 성적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목차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셔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다 써드린 것들은 지금 총 9종의 교과서가 있어요. 고등학교 지금 교육과서 바뀌면서 9종의 교과서 있는데 그 9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되는 것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물론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이 어떤 학교 들어가고 어떤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배우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나오는 작품들은 다 아는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일단은 이 작품들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성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 문법입니다. 단어와 품사, 그 다음에 음은, 한글 맞춤법, 문장, 문법 요소. 근데 여기다 이제 중세국어, 이제 고전 문법까지 들어가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법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도 지금 수업하다 왔거든요. 독서 수업하다 왔는데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그겁니다. 읽으면서 제발 생각을 해라. 생각하자. 눈으로만 읽지 말라. 고3이도 똑같아요. 제가 N수생도 가르치지만 N수생도 똑같습니다. 문제 풀려고 하면요. 눈만 왔다 갔다 해요. 눈만 왔다 갔다 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정답 빨리 찾을까. 그래서 눈만 왔다 갔다 해요. 올해 국어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고득점한 친구들. 참 이번에 또 신기하죠. 5명 만점자 나왔는데 4명이 고3이죠. 한 명만 지금 N수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명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 다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원과 인강이 도움 받았지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적 이해에 대한 생각, 추론적 이해에 대한 생각, 비판적 이해에 대한 생각, 적용창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평가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학생들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 이런 사고를 우리가 평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같이 생각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독서 수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게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생각하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읽었니? 땡이 아니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니?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 이런 마음가짐이 드니? 그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대화하고 같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은 조금 더 학생도 책 읽는데 보람도 느끼고 조금 더 독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주차별 수업 내용인데요. 일단은 독서, 문학, 문법으로 나눠서 3과목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나갈 겁니다. 독서는 인문, 사회, 학생 어려운 법경제 이렇게 영역별로 나갈 거고 문학은 마찬가지 갈래별로 현대시,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품사부터 쭉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음운의 변동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10주 차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공과사는 음운의 변동입니다. 음운의 변동. 교과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음운의 변동인데 일단은 좀 아쉬운 게 교과서에 음운의 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언제 배우면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근데 사실 물론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알고 가겠죠. 근데 공부 안 한 친구는 이거 모릅니다. 근데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는 이건데 이걸 아냐 모르냐가 커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이 음운의 체계까지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딱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좀 크겠죠. 마찬가지 제가 왜 여기부터 짰냐면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품사랑 문장을. 품사랑 문장을 중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맞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막상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음운의 변동부터 쳐버리는 거예요. 앞에 거 다 까먹었는데. 근데 이 음운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품사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운의 변동 하려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알아야 돼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 구조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글을 읽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짜놓은 겁니다. 교육과정에 맞게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앞부분은 좀 기억도 날 겁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쭉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메인 디시는 여기입니다. 메인 디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법에 좀 힘을 줘가지고서 수업하고 좀 테스트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군지에서 오래 좀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좀 내신 시험 문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지금 그걸로 해서 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평균이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평균이 낮으면 이번 주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문반과 심화반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인문반이 오전이고요. 심화반은 이제 오후로 일단 편성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여름부터 이 평택 가서 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름부터 이미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화반은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공부를 한 친구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도 조금 쉬운 작품들을 인문반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 고등국어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인문반에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조금 중학교 때도 국어를 잘했고 그 다음에 고등국어도 좀 내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심화반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들어가 있듯이 아예 구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냥 작품이랑 지문을 아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동일할 거예요. 문법은 어차피 공통이기 때문에 문법은 동일할 거고 대신 문학이나 독서는 좀 난이도에 맞춰서 좀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엑스레이 아트가 제 첫 주인데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엑스레이 아트 같은 고1 모의사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풀려보시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했을 때 애가 잘 푼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됐고 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은 독서 45분, 문학 45분, 문법 50분, 테스트 25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독서는 조금 더 줄어들고 문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유동성 있게 좀 조절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은 최대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만듭니다. 지금 이제 앞에도 나와 있는 게 제가 여름부터 와가지고 만든 겁니다.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문제랑 이제, 교재랑 이제 다 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제집으로 나간 거였고, 얘는 이제 교재로 나간 거였고, 이렇게 두 권이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수업이 지금 12주로 지금 짜놨다 보니까 아마 교재를 두 권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 해가지고서 두 권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주치, 교재 과제 1권, 그 다음에 6주치 교재 과제 2권, 이렇게 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등록하시게 되면은 제가 안내 문자를 드릴 건데 인쇄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비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주니까 6주씩 나눠서 아마 1권
두 권이 25,000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권이 25,000원 이렇게 해서 총 한 5만 원 정도 12주 동안. 그래서 12주 동안 5만 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그래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사이 남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예정이어서 안내는 나중에 다시 또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싶으면 이따가 뭐 수업 설명 끝나고도 잠깐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재시험 제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와서 테스트를 매주 봅니다. 매주 보는데 첫 주자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부터 볼 건데 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80점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20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로 독서 5문제, 문화 5문제, 문법 5문제. 그래서 4점씩. 어휘는 2점씩, 그 다음에 복습 내용은 4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을 해서 80점 못 넘으면은 남겨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안 해온 경우도 남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일단 학생들이 아직 방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한 이후에 아마 1월 6일쯤 정도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식하고 이제 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에 지금 오후 시간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첫 합평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합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목요일날 불러서. 그래서 얘는 뭐 따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뭐 클리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80분 동안 풀 수 있게. 그래서 3월에 모여서 잘 풀 수 있게. 결국에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쭉 제가 목요일날 와가지고 제가 직접 내려와서 감독도 하고 평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실 사정 때문에 제가 우리 학원이 국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문자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시간이랑 강의실 같은 거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랑 교재 과제집 관련되는 것은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실 수 있게 실제로 수업 교재랑 그 다음에 과제집, 그 다음에,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 테스트 성적표. 매주 나갑니다. 지금도 여름방학부터 와서 매주 발송을 했습니다. 매주 학생이랑 학부모님한테 발송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학교랑 학년 이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휘. 매주 20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점씩 해서 40점 만점. 그 다음에 독서, 문법, 문학에서 5문제씩 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한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좀 학생하고 부모님께 나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료에 안 넣어놨는데 지금 시스템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 영상은 끝나자마자 이제 과제 문자랑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보니까 지금 그래서 뭐 독서를 많이 틀렸어. 독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들었던 친구도 전에 한번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했는데, 별에는 밤을 5개 중에 3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그 수업 끝나고 학생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또 시험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영상소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촬영하고서 그냥 제가 링크에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 다니는 재원생 이시거나 아니면 재원생 아시는 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문자 온다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대치동에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했던 시스템을 좀 많이 좀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서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거의 한 99% 이상의 거의 동일하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평택에 와서 강의하게 된 게 어쨌든 뭐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 만나서 좋은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학부모님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이부진 아들 기사 보셨죠? 그쵸? 그 힘은고 원래 힘은고 중학교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치동 수업할 때 그때 예비고시 수업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은고도 문과 전교 1등이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수시로 서울대 경영대 쓰고 지금 아마 발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마 수시가 안 되도록 정시로 아마 서울대 경영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대학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인 분도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은 사실 서울대가 좋은지 의대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에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만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지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